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와 처음 만날 때 적합한 장소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랜만에 소개팅에 가거나 여자와 첫 데이트를 할 때 어디를 가야 성공률이 높아질까요? 여자와 처음 만날 때는 많이 어색하고 벌쭘해질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은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고 분위기 좋아지는 장소와 자리 및 무의식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더 친절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놀라운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팅을 앞두고 있거나 호감 있는 여자와 첫 데이트를 앞둔 분들이라면 주의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여자와 처음 만날 때 적합한 장소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장소. 사람이 하나도 없는 조용한 장소보다는 사람이 적당히 있는 곳이 좋습니다. 첫 만나면서는 대화가 끊길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좀 있으면 침묵이 생겨도 훨씬 덜 어색하거든요. 대화가 잠시 끊겨도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그 정적을 채워주기 때문이죠.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어색함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 상대방 외에 주변에 신경 쓸 만한 다른 것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어색함에 어쩔 줄 모르던 정신이 주변으로 분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에 두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면 둘 사이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줍니다. 시끄러운 게 싫다면 독특한 인테리어의 레스토랑이나 테라스 있는 카페에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장소에서는 진짜 할 말이 없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해서라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적당히 밝은 자리. 오랜만에 소개팅이 잡혀서 길을 나섰는데 햇볕도 밝고 날씨도 좋네요. 거리에서 만난 두 사람, 이제 막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자리 옵션이 여러 곳이군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디에 앉아야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창문가 바로 옆. 둘째, 창가에서 2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 셋째, 창가에서 5에서 10m 정도 떨어진 약간 어두운 곳. 넷째, 창가에서 10m 이상 떨어진 아주 어두운 곳.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스웨덴 룬드 대학의 인체공학 전문가 리카르도 콜레르 박사에 따르면 2번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런데 소개팅은 좀 어둑어둑한 데서 해야 분위기도 좋고 잘 풀린다는 이야기 들어본 것 같은데 왜 2번에 앉아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빛과 색채가 사람의 심리에 끼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쿨레르 박사는 햇빛이 드는 창문과 앉은 자리와의 거리가 사람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아주 맑은 날, 실험자들을 카페에 데려가서 앞서 제시한 거리별 4종류의 자리에 나눠 앉게 한 다음 기분이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2번, 즉 적당히 밝은 곳에 앉았던 참가자들이 가장 좋은 심리 상태를 보여줬다고 해요. 훨씬 더 너그럽고 긍정적으로 변했죠. 반대로 3번, 4번처럼 어두운 곳으로 갈수록 참가자의 기분은 푹 가라앉아 버렸어요. 우리 상식과는 반대로 좀 밝은 곳에서 소개팅 할수록 상대가 내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는 얘기인 거예요. 빛이 사람의 심리에 끼치는 영향은 실제 그 밝기와 비슷하다고 해요. 밝은 빛 아래서는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마음도 어두워진다는 거죠. 더 어두운 자리로 갈수록 센치한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밝고 업되어야 할 소개팅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겠죠? 단, 꼭 주의해야 할 점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너무 밝은 햇빛이 쏟아지는 창가 바로 옆 1번 자리, 즉 너무 밝은 곳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너무 밝으면 사람이 오히려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심리 상태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너무 밝은 탓에 과할 정도로 쨍하게 빛나는 여러 색채가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는 탓이에요.
이 또한 소개팅엔 좋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소개팅 상대와 카페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할지 조금은 아시겠죠? 세 번째, 함께 즐길 거리가 있는 장소. 소개팅할 때 어색함을 줄이고 쉽게 친해지고 싶다면 같이 즐길 거리가 있는 장소에 가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트 게임 있는 바 같은 데 말이죠. 이런 곳으로 2차를 가면 어색할 때 한번 해보자고 제안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기 다트가 있네요. 괜찮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요. 같이 뭔가를 하면서 더 친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든 과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어색함을 풀어줄 정도만 해야지 긴장 풀겠다고 계속 딴 데만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하트 모양을 볼 수 있는 장소. 여기 세 가지 모양의 디저트 접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삼각형 모양, 하나는 귀여운 동그라미 모양, 하나는 살짝 굴곡이 들어간 하트 모양 접시입니다. 셋 다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를 담아내는 접시죠. 이 세 개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니콜라스 개구엔 교수예요. 교수는 접시 모양에 따라 무의식적인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했습니다. 레스토랑에 혼자 온 365명의 남녀에게 세 접시로 각각 디저트를 담아냈을 때 웨이터에게 팁을 얼마나 주는지 관찰했어요. 실험 결과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남자의 경우 팁을 준 사람의 수, 하트 접시일 땐 51%, 동그라미 접시일 땐 36%, 사각형 접시일 땐 28%였어요. 여자의 경우 팁을 준 사람의 수가 하트 접시일 때 39%, 동그라미 접시일 때 23%, 사각형 접시일 때 17%였습니다. 즉, 하트 모양 접시에 내놓은 디저트가 남심 여심을 모두 저격한 거예요. 다른 모양의 접시에 디저트를 내놓았을 때보다 1.5배 더 많은 사람들이 웨이터에게 팁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금액을 세어봤더니 하트 접시로 디저트를 받았을 때 18%나 더 비싼 팁을 주었답니다. 하트 모양을 보면 누구나 쉽게 사랑을 떠올립니다. 많은 실험들에 따르면 사랑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웨이터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더 신경 쓰고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점화 효과라고 해요. 시각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현상이죠. 하트 모양을 보기만 해도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비법을 꼭 활용해 보세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트 모양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는 거죠. 하트 모양 구조물이 있는 건물 옆에서 만난다든지, 하트 모양의 소품이나 벽지가 눈에 잘 띄는 식당에 가는 것도 좋겠죠. 은근슬쩍 하트가 그려져 있는 소지품을 들고 가거나 옷을 입고 나가는 것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단, 너무 촌스러운 디자인은 주의하시고요. 센스 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이 하트에 머무를 수 있는 당신만의 장소를 찾으세요.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는 채 홀리듯이 당신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와 처음 만날 때 적합한 장소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와 처음 만날 때 적합한 장소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장소. 두 번째, 적당히 밝은 자리. 세 번째, 함께 즐길 거리가 있는 장소. 네 번째, 하트 모양을 볼 수 있는 장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